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동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있는 이 반직선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시초선, 기준이 되는 반직선, 시초선. 그리고 이 시초선에 대해서 일정한 각만큼 돌아가 있는 반직선이 있을 텐데, 이게 뭐다? 동경. 이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는 건데, 이 시초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간 각이 무슨 각? 플러스 각.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이 각이 마이너스 각. 이제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35도는요 한 바퀴가 360도야. 그럼 두 바퀴는 720, 세 바퀴는 360, 108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1035도는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그러니까 360도에서 두 바퀴를 돌고 얼마가 또 더해진 거냐면 720을 빼니까 315도 돌아간 거죠.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여기가 360도인데 90도가 호도법으로 고치면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315도 두 바퀴를 돌고 나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315도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 마이너스 380도는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00 아니지, 마이너스 20도잖아요. 마이너스 각이니까 반대 방향 한 바퀴 돌 다음에 또 마이너스 20이니까 이쪽 오겠죠. 여기도 4사분면. 704도는 360도에다가 얼마 더 해야 되죠? 704, 360, 344도. 그러면 한 바퀴 돌고 344도니까 또 여기 오겠죠. 4사분면. 5분의 21파이는 5분의 20파이가 얼마예요? 4파이 플러스 5분의 1파이죠. 4파이가 한 바퀴가 2파이야. 그럼 두 바퀴를 돈 다음에 5분의 1파이니까 이쯤. 여기는 1사분면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9는, 마이너스 4분의 9파이는 마이너스 4분의 8파이가 마이너스 2파이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파이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4사분면. 그래서 사분면이 다른 하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모든 세타의 합을 구해주세요. 세타는 파이와 2파이 사이의 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타를 나타내는 각 파이와 2파이 사이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럼 세타는 여기와 여기 사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동경은 이거겠죠. 여기서 이만큼 돌아가 있는 각이 세타. 자, 그 다음에 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러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얘겠죠. 그럼 이게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인데 5세타가 좀 더 크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가는 이야기겠죠. 5세타 뭐 이렇게 됐다가는 이야기인데, 자, 문제가요, 그러면 이 세타와 5세타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할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걸 생각하면 X축 대칭인 거 생각할 때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대신해서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알파고, 그럼 X축의 대칭에는 이건데요. 이 동경에 대한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크기가 알파니까 이 크기도 알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360도. 여기는 호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2파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2파이. 그런데 이게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2파이에다가 항상 우리는 2n파이를 항상 더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2파이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인데 이걸 다시 또 n 다시 하고 치환해놔요.
그러면 2n 다시 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2n 파이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두 값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된다? 2n 파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5세타와 세타를 더한 것이 2n 파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두 개 더한 게 2n 파이가 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걸 생각하면 좀 더 쉽다 그죠? 어차피 x축 대칭이니까 이걸 좀 간략하게 생각한 게 이거예요. 세타가 이 범위 사이의 값이어서 좀 생각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건데요. 두 개 더하면 6세타인데 이것이 2n 파이고 6으로 나오면 세타는 3분의 n 파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3분의 n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파이 3분의 n 파이 여기는 2파이가 되고 양변을 파이로 나눠요. 여기 1 남겠지? 3분의 n 여기는 2 그리고 또 3을 곱해요. 그러면 n의 범위가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n은 몇 바퀴 돌아갔을까요?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n은 항상 정수값입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런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정수 n은 뭐가 될까요? 4하고 5잖아요. 4일 때 여기 대입하는 거야. 그럼 값은 3분의 4파이가 나오고 5일 때 값은 3분의 5파이 이 두 개를 더하세요 라는 게 문제였어요. 3분의 9파이니까 답은 3파이가 됩니다. 이 부채꼴에서 지금 호의 길이가 4파이고 넓이가 12파이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인데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이면 이 세타는 어떤 각이냐면 60분법이 아니고 호도법으로 나타나 있는 각이어야 됩니다. 그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r세타 호의 길이 r세타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데 이걸 다르게도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rl 그렇지 r세타가 l이니까 2분의 1 rl로 구할 수도 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보던 식이잖아요. 자 그때요 이걸로 구해볼까요? 자 부채꼴 넓이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rl이 호의 길이 4파이는 부채꼴의 넓이 12파이와 같다. 4파이 합분하면은 여기는 3이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나옵니다.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이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r세타 6세타가 4파이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중심각의 크기는 네 3분의 2파이가 된다. 자, 이 그림에서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고 세타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요. 그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래서 동경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동경과 원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세타각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네, 6, 80 이렇게 있죠? 피타고라스의 수 직접 구해봐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사인 세타 정의가 뭐예요? 삼각함수 정의 사인 세타 정의가 r분의 y였고 코사인 세타 정의가 r분의 x였고 탄젠트 세타 정의가 x분의 y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니까 r이 10분의 y 마이너스 8 플러스 코사인 세타 r분의 x 10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분의 14가 되니까 구하는 답은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통분밖에 없잖아. 통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통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통분하려면 이 분모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 곱하면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 그럼 이건 이렇게 곱했으니까 여기다 곱해야 되죠.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데, 자, 써보면요. 분자부터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분모는 이렇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모는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래서 결론은 사인 세타분의 1. 이게 답이 됩니다. 세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지금 세타가 범위가 이러니까 동경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3, 4분면의 각이면, 동경이 3, 4분면에 있으면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잖아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는 식 중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25분의 9가 될 거고, 이게 1인데, 사인 제곱은 25분의 16이고, 그래서 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있고 5분의 4가 있는데, 세타는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사인 값 구했고, 탄젠트는 어떻게 구해가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구해지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소수량이면 이렇게 구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 여기다 세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각은 같으니까 코사인 값이 5분의 3 코사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5분의 4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부호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3분의 4 이렇게 소수량이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객관식 문제일 때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사인과 탄젠트 값을 구해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9 곱하기 탄젠트 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2, 1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4 플러스 2, 약분하면 3이니까 12 마이너스 2니까 10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